자, 오늘은 지역사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지역사회 간호 대상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자, 대상이 누구죠? 지역사회의 주민, 모든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주민 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이죠. 자,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다시 말해 간호사업을 필요로 하는 개인, 이 지역사회 주민에는요, 개인도 들어가 있고 사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및 사회를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 따라서 자, 지역사회 주민은 효과적인 지역사회 간호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람, 대상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위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사회 간호의 대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무엇을 제공을 한다 했죠? 간호 제공과 보건, 교육을 해줘요.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적정 기능 수준이 향상된다. 자, 이 적정 기능 수준이 무엇이냐? 적정 기능 수준이 무엇이냐?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를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그들이 건강해질 것이고 건강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배우실 건데, 자, 주황색 글씨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징이 나와 있죠. 시험 유형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페이지에 보시면 자, 사업의 기본 원리, 사업의 원칙, 그다음에 사업할 때 고려의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섞어 놓고 그중에서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거 다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외우는 게 아니라 뭘 하셔라?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시기 전에 자, 207페이지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징에서 자,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팁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지문에 좀 잘 등장한 내용들.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역사회에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무작정 해야 된다? 무작정 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냐? 실태 파악,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건 실태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먼저 합니다. 가장.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시행하기 전,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하셔야 된다? 실태 파악. 가장 먼저 그들의 실태라는 거는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의 실태, 상태를 파악을 하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자, 건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실태 파악입니다. 이 실태 파악이 잘 돼야지만 우리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통해서 간호를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하고요. 자,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을 볼게요.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실태 파악이 잘 되면 그들이 원하는 건강 요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되면 주민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 파악이 잘 되면 참여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요.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다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사회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했다? 그 지역 사람들의 요구도를 모르고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그들이 참여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실태 파악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드리면서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공 열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거, 이거 보건교육에서 배우십니다. 그래서 답은 보건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간호 제공을 하고 보건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포괄적인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고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예방도 하고 증진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다라고 하고요. 보건교육은 어디에도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결핵 예방과 관련된 보건교육, 금연 예방교육, 그다음에 절주에 관련된 보건교육, 그쵸? 영유아 보건교육, 모자 보건교육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도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건사업의 꽃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포괄적이고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대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 공중보건 247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당겨서 넣어봤는데 자, 가정 방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시면 보건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방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가정방문에 훨씬 더 힘을 더 쓸 거고 이게 더 발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도 가정방문 간호조무사 이 과정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에 앞으로도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자,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 요구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구.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있어요. 요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이 나옵니다. 누구는 예를 들면 금연에 대해서 해주세요. 누구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누구는 구강의 검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엄청난 요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요구들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자, 금연에 대해서는 50명이 이야기를 했고 예방에 대해서는 30%, 구강에 대해서는 20%가 얘기를 했다 하면 우선순위 어디에 둬야 되겠죠?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연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간호 요구 중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항은 뭐다? 지역 주민? 많은 수, 쪽수가 많은 곳에도 둔 거예요.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우리는 비중, 우선순위를 두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은 보건교육 하면서도 여러분이 들어보실 거고요. 공중보건 다른 부분에서도 공부하면서 여러분 방법에서 들어보실 부분입니다.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책 20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저는 모든 내용을 다 하진 않았고 시험에서 이제 기본이 되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들이 요새는 많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가부터 하까지 항목 한 번씩 꾸준하게 좀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게 훨씬 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한두 번, 세 번씩은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중요한 부분만 정리할게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본 원리를 보시면 기본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지역사회 간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어떤 사업을 할 때는요. 자원과 기술이 투입이 되죠. 자원, 대표적인 자원이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예산, 우리 자원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장비, 예산, 지시,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자원 중에서도 예산으로 한번 볼게요. 돈이죠, 돈. 자, 돈을 지원받을 때 무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돈에 대한 지원은 무한으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물론 무한으로 주고 싶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무한으로 있는 예를 들면 자원의 한 분야인 돈이 무한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는 제한된 자원, 제한된 예산, 제한된 인력과 기술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야 돼요. 최대의 효과를 달성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지역사회 간호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제한된 인력, 제한된 돈 이런 걸로 최대를 뽑아내려고 하죠. 그쵸?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는 흔히 가성비라고 이야기하죠. 가성비. 가성비를 따지죠. 우리 모두가. 자,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자, 지역사회 간호하면 보건소 생각하시라겠어요. 자, 보건소 개인을 위한 겁니까?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이 사업의 기본 단위가 누구였어요? 가족. 가족이 사업 단위가 돼야 됩니다. 가족이 사업 단위.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다?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단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가정 방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가정 방문인 이유가 가족 자체가 기본 단위가 되는 거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간호는요. 자, 목표와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냐? 뚜렷해야 됩니다. 뭐 뚜렷하다, 명확하다, 정확해야 됩니다.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달성 목표, 달성 목적이 뚜렷해서 그 목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호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흐지부지한 그런 목표와 목적도 뭐 목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 어떤 시설을 만들었는데, 예로 들면 자,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이용하려면은 뭐 핸드폰 어플을 깔고 SNS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면 노인분들은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뭐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은요.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뭐가 중요하다? 참여. 우리가 보건 실태 앞에서 파악을 잘 해놓으면 참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공 요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는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들의 건강 지금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들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지역사회가 간호사업을 주도한다. 자, 주도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가 주도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지역사회에서 하는 간호기 때문에 지역사회. 여러분 어느 지역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 그 지역에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 지역 보건소, 그 지역 보건지소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간호사업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교육, 상담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건간호에서 보건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상담, 면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묵턱대고 보건교육 배우고 상담에 대한 기술, 뭐 면담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 배우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치, 문화, 환경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셔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 뭘 또 하는 거죠? 실태 조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했어요. 자, 그 다음 지역 주민 건강은 곧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해야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되겠죠? 발전되겠죠.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간호의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은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을 지닌다. 연관성이 있다. 이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건강해야 그 지역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역사회 공중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무엇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노력을 하는데 그 보건소를 방문해야 될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지 라고 했을 때는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사회 간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노력하면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고 같이 으쌰으쌰 해줘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지역사회 사업을 하려는 측과 하려는 측, 쉽게 말하면 보건소와 지역 주민과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된다? 상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수평적. 수평적이라는 관계는 동등한, 쌤쌤의 관계. 이러면 우리가 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친한 관계가 되셔야 돼요. 수평 관계. 위아래의 갑, 을의 상하 관계가 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관계 형성도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위아래 갑을 관계는. 그래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를 해야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친해질 수도 있겠고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원칙. 원칙이라고 해서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자, 지역에 뭐를 반영해야 된다? 그들의 요구. 우리가 아까 다양한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요구에서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는 요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둔다. 다수의 영향을 주는 다수의 요구가 뭐가 된다?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 요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또 실태 파악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할 때는 이제 평가를 해요. 이게 잘된 사업인지 잘못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자, 이 평가를 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가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 정말 잘된 평가라고 하면 마지막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중, 후. 우리 보건교육에서도 평가에 전, 중, 후 평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형성평가, 그쵸? 뭐 그런 것들 다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는 전, 중, 후 모든 과정에서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업의 끝에 평가를 한다. 사업 후에 평가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사업의 전체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 보건교육도 마찬가지로 보건교육을 하는 전, 중, 후 전체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간호를 할 때는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지침, 매뉴얼, 약속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간호 사업을 할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지역보건법 들어보셨죠? 지역보건법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 기간 및 소요, 인력, 예산 범위를 미리미리 결정하셔야 되겠죠. 사전에. 우선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미리 결정을 해두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고려해서 뭐 해야 될 지침이라든지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사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은 성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단체를 이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보건소가 구강 보건 교육을 한대요. 자, 그러면 보건소가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유치원, 뭐 어떤 회사의 단체 이런 곳에다가 협조를 요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역사회 내 여러 단체를 이렇게 이용해서 같이 협력관계, 같이 조인관계를 해가지고 구강보건교육을 같이 시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단체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지역사회 내의 자원이라든지 단체. 자, 그 다음에 사업은 그 지역 전체에 침투돼야 된다. 그래야 지역사회 누구나에게 우리가 간호사업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2번이고 요거 3번이에요. 죄송해요. 3번. 자, 지역사회 간호사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해서 우리 교과서 20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냥 뭐 고려할 사항이라 해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지금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특징은 뭐 이런 거다라고 큰 틀로 기억하시지 고려 사항에는 뭐고 그다음에 사업의 원칙은 무엇이며 기본 원리는 무엇이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 파악 우리 실태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성공 요인에 해당되는 게 뭐다? 실태 조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실태, 건강에 대한 상태를 조사해야 된다. 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자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대상자도 여러 대상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자는요. 감염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감염 발생 지역, 감염병 환자, 다수의 건강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감염병을 왜 우선순위에 두느냐 이거예요. 다수의 건강에게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염력, 전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순식간에 번져버릴 수가 있죠. 우리 이거 언제 겪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더 설명할 건 없죠. 우리가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대상은 감염과 관련된 겁니다. 왜냐? 다수의 건강에 문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 특히 감염병 중에서도요. 성병 환자에다가 더 신경을 씁니다. 성병. 대표적으로 지금 매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병 환자는 지역사회, 왜 성병도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성을 매개로 한 감염병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험에도 매도과 에이즈, 얘네 상급, 막간을 이용해서 얘는 세균, 얘는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성병 환자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성격상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며 접촉자 발견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인데 왜냐? 다수의 건강에게 문제가 되고 전염, 전파 이런 것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문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성병 환자에게 더 유난히 신경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병이라고 했을 때 외관상으로는 아프지 않아요. 외관상은 아프지 않죠. 그런데 이거를 성관계라든지 혈액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이 환자들을 색출해내서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막 열이 나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막 재채기하고 막 가래 끓고 하는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있으면 막 마스크 안 쓰다가도 꺼내서 쓰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병은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관대해진다라는 거죠. 네, 성병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덜 한다라는 거죠. 몰라서도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감염병 중에서도 이 성병 환자에 대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사업의 대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결핵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자, 우선적인 조치는 무엇이냐? 결핵 환자. 감염병이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되죠. 자, 요거와 관련된 거 법규에서 나와요. 법규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법규까지 한번 넘어갈게요. 자,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만났어요. 결핵 환자를 뭐 진찰하거나 진단하거나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속 기관 장에게 보고하시고 소속 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이게 법규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속이 없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누구한테 보내요? 이렇게 보건소장. 그래서 결론은 끝은 누구예요? 우리가 결핵 환자 발견했을 때 보건소장, 보건소 신고 24시간 이내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병과 관련된 거 지역사회 보건소. 자, 그다음에 결핵 관리 사업 중 결핵 관리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유병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유병률.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얘는 여러분 만성입니다. 만성은 죽을 때까지 앓게 되는 거를 만성이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좋음과 나쁨이 반복이 되면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만성이에요. 그래서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널리 만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한 관리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과 결핵병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굉장히 사업에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죠. 결핵 예방 사업, 성병 예방 사업 이런 식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자, 그다음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실패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실패 요인. 자, 뭐겠죠? 그들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접근을 했을 때,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때,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주민이 참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풍습도 실태 조사할 때 보잖아요. 그들 사회에 대한 풍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회 문화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실태 파악 잘해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풍습 이런 사회 문화 조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냐라고 되었거든요. 요구 결정 시 우리 앞에서 있거든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요구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입니다. 그들의 요구.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의 요구가 있으면 어떤 요구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다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죠, 앞에서.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감염이나 이런 것들,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앞에 감염병과 관련된 것들 배우고 넘어오셨으면 충분하게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 감염병이 다수의 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성병을 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려고 힘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중보건 질병관리사업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오셨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순서 있게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지역보건의료계획. 자, 요거 여러분 209페이지 보면 참고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가 보건의 7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좀 자주 등장했어요. 자,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이 계획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라는 게 수립 배경입니다. 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왜 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무엇을 위해서?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 방향에 대한 수립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자, 지역 보건 의료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보호하고 예방 같은 것들을 해서 결론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 지역마다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건강 향상. 건강 향상이 뭐였다? 삶의 질 향상. 거기서 거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 보건 계획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되죠. 자, 그 법이 뭐다? 지역 보건법이에요. 지역 보건법. 그다음에 수립의 주체. 수립. 이걸 수립한 사람은 누군데? 그 지역의 짱들이 해요. 그 지역의 짱. 왜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 중지, 보호,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 지역의 짱이 누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시장, 특별도지사.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다 해서 이하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결론은 뭐냐? 그 지역의 짱. 이 지역의 짱들을 우리 왜 뽑아줘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너네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너네 뽑아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론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뽑는 사람 누구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이잖아요. 왜 지역사회 주민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 뽑아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이 지역에서 해줘. 그러니까 너네가 노력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짱을 왜 뽑아요? 결론은 나를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몇 년마다? 4년마다. 4년마다 수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고를 하셔야 되겠죠. 운영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4년마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세웠어요 라고 하면서 이 계획서를 갖다가 하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가장 아래에요. 하에서 상으로 이 보고서를 올려요. 시군구, 그 다음에 시도지사 이렇게 올리고 시도지사는 최종적으로 보건, 복지부, 장관에게 이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위에서 아래거든요. 위에서 아래. 그런데 지역보건의료 계획만 좀 특별하게 밑에서 계획을 세워서 위로 올립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거 시행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금연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획서를 올려요. 그러면 이 계획서를 시도지사가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아래로 하의 상달식 방식으로 보건사업이 운영 방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고 하면 보건소의 계획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건소에서 왜 계획을 세우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이 건강을 위해서 법은 어떤 법을 봐야 되냐? 지역보건법을 봐야 되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를 계획을 지도하고 수립하고 하는 주체, 짱은 누구냐라고 하면 지역사회 짱인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다. 몇 년마다? 4년마다. 그래서 아래에서 세워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로 올린다. 하의 상달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왜 세우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누구의 건강?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고 자,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의 의료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라고 하면 4년.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의 상달식이다. 아니면 이제 통으로 묶어놔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서 맞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오늘은 딱 사업의 이해 이 부분에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11페이지까지라고 써놓기는 했는데요. 제가 210페이지까지. 그 밑에 가족 간호 사업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제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무조건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소리 내면서 읽어보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무조건 외우시는 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